안녕하세요. 2022년 말에 챗GPT가 딱 등장한 이후로 정말 순식간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이 AI 상용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요. AI 상용화의 그 주요 순간들, 또 대중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산업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고민이나 미래 전망까지 정말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보면서 AI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들, 그걸 좀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더 눈여겨봐야 할지 그 맥락을 잡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냥 AI 열풍이다, 이렇게 넘어서서요. 실제 우리 사회랑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도전 과제들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역시 뭐니 해도 챗GPT였죠. 나왔을 때 정말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 네, 정말 빨랐죠. 그야말로 AI를 연구실 밖으로 우리 손안으로 딱 가져온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어도비 같은 빅테크들이 막 생성 AI를 내놨잖아요. 2023년은 그래서 정말 AI 혁신의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그 API 공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자기 서비스에 쉽게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 이게 진짜 큰 변화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AI의 소비자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AI를 전문가만 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기술 완성도나 안전성 이런 거보다는 일단 출시부터 빨리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아, 일단 내놓고 보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초기에 윤리 문제나 거버넌스 논의가 좀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많은 자본력 있는 큰 기업들이 AI 개발을 확 주도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기술은 이렇게 막 퍼지는데 2023년 8월 조사 보니까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 52%가 AI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오히려 우려가 더 크다고 답했대요. 아, 역시 그런 반응이 있었군요. 네. 편리한 건 알겠는데 뭔가 좀 깊은 신뢰 부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언론사는 AI가 쓴 기사, 이거 품질 문제 때문에 발행 중단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바로 그런 대중들의 어떤 불안감, 또 불신, 이런 것들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EU의 AI 법 같은 그런 규제 논의를 막 촉발시킨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규제가 이걸 따라가기는 좀 힘든 이른바 규제 지연 현상도 여전하고요. 자료 보니까 AI 오용 관련 사건도 2012년 이후로 무려 26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와, 26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이런 윤리적인 고려가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 이미지 이걸 넘어서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럼 산업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그 변화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만 봐도 AI가 진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돕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 기간을 확 줄여주고 있거든요. 오, 근데 또 동시에 그 민감한 건강 데이터,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콘텐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 편한데, 맞아요.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라던가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또 숨어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산업 효율성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면 AI가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없애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증강,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봐야 해요. AI가 좀 반복적이거나 그런 업무들을 자동화해 주면 사람은 오히려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인 사고, 공감 능력 같은 더 인간적인 고유한 역량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AI랑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네, 물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AI 도구를 능숙하게 쓰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필수가 될 거고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미래 전망을 보면요. AI 덕분에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5조 7천억 달러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엄청난 수치들이 나오죠. 근데 동시에 막대한 부가 결국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풍요의 역설이라는 경고도 같이 나와요. 이 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그냥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변화하고 이게 또 어떻게 재분배될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재교육 시스템, 이런 걸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사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아예 윤리 원칙을 좀 내재화하고 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기술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AI는 정말 챗 GPT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삶과 산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회와 잠재력이 보이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또 신뢰 문제, 규제 지연, 불평등 심화 같은 여러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결국 핵심은 이 빠른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우리가 윤리적인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인지적인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심지어 우리 사이의 소통 방식마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발전하는 기술과 잘 공존하면서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더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